네, 매주 월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투자자분들의 멘탈까지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트리플인베스트 김우식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저희 일단은 지난주 국내외 시장 흐름 어땠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다소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랑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나요? 좋았죠. 네. 오랜만에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우리가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미증시 기준으로 이제 뭐 나스닥이나 S&P 500은 3% 이상의 급락을 한 주간 보였는데 우리는 거래소가 1%, 코스닥은 3%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디커플링 된 모습이 나왔고 미증시의 문제는 두 가지겠죠. 소매 판매 쪽이 폭탄처럼 터져가지고 소매의 이 소비 지표는 괜찮게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월마트라든지 타겟의 실적 전망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해서 한 주간 월마트가 19%, 타겟이 마이너스 29% 폭락이 나오면서 다른 섹터에도 영향이 미쳤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가 이렇게 심하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꼈고 덕분에 이제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라든지 구글도 6% 한 주간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또 노이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도 급락이 나오는 모습. 심지어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은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변동성을 보이면서 아직도 미국 시장은 뭔가 진행 중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반면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대형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등이 상당히 좀 선방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지수가 대부분 좀 방어를 잘 해냈고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라든지 또 중국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의 인하 등의 소식으로 해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원전 낙폭 과대주인 메타버스 게임주까지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금요일은 꽤 뜨거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이 기조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에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정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23일에는 다보스 포럼이 25일까지 2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가 됩니다. 화요일에는 쿼드 정상회의가 있고요. 또 독일 5월 제조업 PMI도 나옵니다. 수요일 25일에는 미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되죠. 이게 또 미국의 4월 내구재 주문도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 26일에 한인 금토회의가 열리고요. 27일에는 한국의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있고 미국의 4월 개인소비지출 PCI가 발표됩니다. 이 중에서 유독 우리가 좀 눈에 띄게 좀 주의해봐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번쩍하고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예. 우리 연준 그러면 또 그쵸. 섬뜩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믿음이 없어서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도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긴축,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입니다. 여기에 다 집중이 돼 있는데 특히나 이제 금리는 우리가 긴축 정책 같은 경우는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해서 이번 주에도 FOMC 의사로 관련된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난 금리 인상 때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준이 믿음이 없는지.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좀 도비시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전혀 안 믿고 오히려 폭락이 나와버렸죠. 그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는 상당히 좀 매파적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라든지 주가가 조금 아프더라도 부서지더라도 일단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다. 요 스탠스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연준 인사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신임 이창용 신임 총재 주관하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또 열립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빅스텝으로 만약에 미국이 계속 간다 그러면은 금리 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도 이번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큰 영향은 없겠지만은 관전 포인트는 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건 그 경제 지표 중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되겠는데요. PCE가 지난 3월에 이제 나왔던 지표를 보면 6.6%, YOY로 6.6%가 나와서 좀 쇼크를 줬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연준에서 워낙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소득이나 소비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인플레 때문에 물건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게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주요한 그 지표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고 다만 이제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이미 CPI 우리가 두드리고 맞고 한 차례 비청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는 PCE 같은 경우도 2개월 연속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아마 또 거꾸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1순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FOMC 의사록과 또 4월 PC 결과 한번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장은 또 어떨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주말 동안에 한미 정상회담의 영향이 좀 네.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그 금요일 시장에 약간 또 선반영됐죠. 그쵸. 기분 나쁜 말입니다. 선반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직은 남아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지금 시장 전망은 극단적으로 갈려있다. 미국도 시장 전망에 대해서 뭐 고점과 저점을 논하는데 그게 거의 한 37, 8%가 엇갈리고 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또 비겁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게 예단하지 말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죠. 우선 요겁니다. 미증시가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30% 이상 폭락이 나왔는데 미국 S&P 500의 종목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섹터 종목이 애플, 시총이 가장 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5개 종목이 되겠는데 가장 영향이 크게 미치죠. 근데 지금 구글이 19.4배밖에 안 됩니다. 애플이 20배고요, 퍼밸류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3배, 아마존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유통주니까. 테슬라가 42배입니다. 화성을 간다는 테슬라가 42배예요, 지금. 70배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대부분 다 지금 주가 급락으로 해서 퍼밸류가 이 정도면 글로벌 최고의 기업으로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어느 방향으로 가든 저는 용인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 우리 증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제가 외국인과 원달러 환율을 말씀드렸는데 원달러 환율이 해결되지 않고는 기업 실적과 연관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이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완전히 꺾인 건 아니지만 물론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그것과 맞물려서 5월 계속 매도가 나오다가 물론 그 전부터 계속 뭐죠? 몇 년째 매도인데 5월 말 정도 접어들면서 3천억 정도 규모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자, 이런 것을 보더라도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고집하면 좀 힘들겠다. 해서 지금은 하방 리스크 물론 있지만 상방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열어두고 가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좀 양쪽 모드를 열어놔라. 너무 애매한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럼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그렇죠. 네. 시장 전망은 비겁했지만은 네. 전략은 명확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전망이 이렇게 엇갈리고 어느 방향으로든 갈 수 있다 애매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전략을 우리가 취할 것인가? 지금은요 주식을 들고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100% 들고 있다고 마음이 편하냐?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금요일 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주말이 절대 안 편했을 겁니다. 어느 쪽도 마음이 안 편한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죠. 유명한 투자자 2명을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워렌 버핏의 스탠스로 그리고 종목은 빌 에크만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이번에 장이 미국 보면 1월부터 폭락이 나왔는데 그 폭락이 나올 때 지금 애플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 전체의 거의 한 40% 그러는데 그럼 애플을 어떻게 했느냐? 그 폭락 나올 때 팔았느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했다 하거든요. 왜 매수를 했을까? 과연 워렌 버핏은 지금 지수가 바닥으로 판단하고 매수를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도 바닥은 알 수 없어요. 다만 워렌 버핏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주식을 산다면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 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간 겁니다. 아마 그 스탠스가 맞을 거예요. 시장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도 그렇고 판단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부터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가보다도 더 비싸게 팔 자신만 있다면 그 가치만 있다면 보유하고 매수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제 종목 관련해서 빌 에크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유명한. 이번에 왜 또 더 유명해졌냐면 우리 넷플릭스 폭락 나왔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로 엄청난 손실을 봤거든요. 70% 이상의 폭락을 넷플릭스에서 주가 떨어졌는데 빌 에크만 같은 경우도 약 한 30에서 40 정도의 손실을 보고 팔았다고 합니다. 퍼센트.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가 아무리 빠지더라도 내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주가 아무리 빠지더라도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펀더멘탈이 깨졌다 그러면은 무조건 판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팔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의 상황 같은 경우는 마른 수건 짜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마른 수건 짜기 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과연 향후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상당히 낮다고 보면 되죠. 그 판단을 하게 되면 팔 수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우리 투자 전략을 생각한다 그러면 2차전 지주가 지난주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섹터별 밸류 테이블을 잠깐 보시면은 이건 좀 고민을 함께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차 전지주, 뭐 엔터주, 그다음에 뭐 바이오, 게임, 삼성전자 등등이 있는데 요 섹터별 밸류 테이블을 보시면은 2차 전지주는 밸류가 높은 종목입니다. 지금 밸류가 높은 종목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건 2차 전지, 바이오, 게임주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과 성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고고 종목이죠. 해서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비중을 조절하더라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실적과 성장성은 높은데 밸류가 중간 정도인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잘 최적화되어 있다. 이게 버겁다면 오히려 한 것이 낮춘 중중저 종목. 실적과 성장성은 중간 정도지만은 밸류가 싼 거. 이게 가치주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해당이 되겠고 바이오나 게임 같은 경우는 실적은 안 되는데 밸류가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기적으로는 좀 걱정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 바이오 게임이나 나머지 메타버스 관련 이런 종목들은 단기 접근이 가능하고 지금 위쪽에 보시면 2차전지 엔터 가치주는 중기적으로 하반기까지 좀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섹터를 구분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워런 버핏도 빌 에크만도 현 시점보다는 장기적으로 시장 뭐 기업의 가치 성장에 중점적으로 보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런 판단 내리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눈여겨볼 관심 종목 확인해 봐야죠. 중기 포트폴리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니까 일부 종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전기전자의 동진세미캠 그리고 낙폭과대주의 아프리카TV를 편입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장동망인데 종목을 추가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더 오를 종목이겠죠. 할 건 해야 되니까. 네네. 그렇죠. 할 건 해야 되니까. 우선 현금 비중 보시면은 원래 10에서 30인데 5에서 30으로 약간 변동을 시켰습니다.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려운 장이니까 현금 비중은 크게 가져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종목에 자신 있는 선수들은 현금 비중을 줄여서 종목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장이라 보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TV와 동진세미캠을 신규로 편입한 것은 아프리카TV는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 그리고 동진세미캠은 미국 반도체 소재 공장 관련해서 바이든 관련주로 분류가 되니까 오늘 신규 편입했고요. 우선 아프리카TV의 개념은 이겁니다. 우리 최근에 가장 안 좋았던 섹터가 어디냐면 ETF가 하나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 ETF가 가장 안 좋아요. ETF가 무려 고점에서 40% 폭락을 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종목이 들어있냐면 지금 제일 어려운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게임, 콘텐츠, 플랫폼, 부품 장비, 엔터 빼고는 거의 다 박살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 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프리카TV도 그 메타버스 ETF에 들어가 있어요. 같은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집어넣었고 다만 이런 종목은 저점이 깨지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좀 명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맞물려서 반도체 대미 투자가 증가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동사도 미국 공장 증설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중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해서 동진세미캠, 아프리카TV를 일단 추가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됐다는 우리 시장 상승 동력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뭐 반도체나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예, 뭐 우리의 관심은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큰 그림은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 그러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보면 네. 어느 쪽인가 명확하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오자마자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달려갔고 네네. 마지막 날 누구를 만났습니까?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고 있는가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론 중요한 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더 큰 거는 그 뒤 이면에 있는 중국 견제가 분명히 담겨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과 대만의 바운더리를 합하면은 이게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관련 반도체는 한국과 SK 하이닉스를 생각하면 이것도 70%예요. 우리가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죠. 문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을 하는 거고, 다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 지금 메모리 D램 반도체가 가장 많이 가져가는 쪽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60%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줄타기를 조금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최근 맷집까지 생기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봐야 되겠고, 현대차는 이번에 원래 우리 전기차 쪽에 5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추가 투자를 발표했죠.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AI, 로봇, 도심항공 등등에 대해서 지금 또 50억 달러 투자를 또 약속했기 때문에, 그동안 현대차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우리 고민했던 게, 현대차는 테슬라와 비교해서 뭐가 문제냐? 돈은 제법 버는데 왜 못 갔느냐? 성장성이에요. 아마 이번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성장성에 대한 어떤 우려를 조금은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이 락바텀일 가능성이 높다.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내에서 리오프닝의 SM 또 2차 전지주들 모두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급등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는 뭐 아까 고거 정도의 종목이기 때문에 네. 밸류가 대단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지만은 지금 성장성과 실적 같은 게 따라오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른 일반 성장주보다는 왜 탁월한가? 이미 고객사들, 우리 3대 셀업체 같은 경우가 이번에 엄청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단에 있는 소재업체들 같은 경우도 계속 공장 증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되, 다만 만약에 미증시에서 성장주들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된다 그러면은 조금 경계는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단서가 되겠고, 두 번째 엔터주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다른 흐름이 나옵니다만은 충분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SM은 지난주에 어닝스 프라이즈로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먼저 시세를 낸 JYP 같은 경우는 좀 쉬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대형주이기도 하고 또 BTS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약세를 보이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이번 주에 반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반등이 안 나온다면 제외하겠고, 그게 아니라면 모두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리오프닝의 가장 수혜주가 엔터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저격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셨습니다. 고맙습니다.